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17회 차에 들어온 J리그, K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부패 16회 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금액이 이월이 됐습니다. 지난 승부패 16회 차에서 풋볼살롱은 다수의 이변 결과가 적중이 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현미경 분석 최종픽에서 말씀을 드렸던 브라이튼의 무승부와 맨유의 무승부, 발렌시아의 무승부가 적중이 됐고 멤버십 킹 등급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렸던 승무패 독식픽에서는 16회차 최대 이변 결과였던 첼시와 브렌트포드의 경기 첼시의 패배가 적중이 됐습니다. 또한 비아레알과 레반테의 경기 레반테의 승리 역시 승패 투폴로 갈라서 레반테 승리 이변 결과가 적중이 됐습니다. 따라서 비록 아쉽게 적중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변 결과를 다수 잡아내서 멤버십 회원분들과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렸던 회차인 것 같습니다. 이번 승무패 17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중 J리그, K리그라는 극악의 난이도 조합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2월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지만 풋볼살롱은 자료 취합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자료와 분석, 특히 생소한 J리그 쪽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들은 풋볼살롱이 지난 23회차부터 26회차까지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23회차부터 26회차까지 이 4연속 적중이 됐고 65.2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고배당과 정배 주력픽이 적중이 되면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프로토에서도 많은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은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프로토 실구매픽을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빠짐없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 member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의 구매픽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아의 고수분들이 구매를 하는 공유픽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풋볼살롱 멤버십 3월달 프로토 적중 내역 1등을 달리고 계신 멤버십 회원분의 공유픽 적중 내역입니다. 99.9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을 구매하신 다음에 공유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시거나 참고를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한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승무패 15회차에서 두 번째 최대 이변 결과였던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적중이 됐는데 이렇게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최종 픽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시간적인 부분을 상당히 세이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노블레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로열 등급부터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승무패 추가 조합픽 같은 경우에는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무패에서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7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후쿠오카와 가시마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가 최근에 5경기 1승 2무 2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직전 사간도스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홈에서 0승 3무 0패, 원정에서 1승 1무 1패로 상당히 무자비 면모가 강한 후쿠오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9월 가시마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가시마를 상대로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4골밖에 넣지 못해서 최소 득점 공동 2위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재밌는 것이 후쿠오카가 기대 득점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공격 장면 자체는 상당히 위협적이나 골 결정력이 아쉽다는 부분인데 이 골 결정력만 올라와 준다면 후쿠오카가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 4골을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후쿠오카가 4-4-2 포메이션 2줄 수비를 바탕으로 이 선수비 후 역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측면 자원과 투톱 자원을 활용한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운데 이 쇼패스보다는 오히려 롱패스를 통해서 역습을 때리는데 일가견이 있는 팀인데 이상하게 득점은 쇼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패스와 점유율이 J리그 최하위권을 달릴 정도로 점유율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 후쿠오카이고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다음에 역습 상황에서 효율적인 역습을 취하는 것이 후쿠오카의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공격수 루키안 선수가 올 시즌 득점이 없고 야마가시 유야 선수 역시 골 결정력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 가시마 원정에서 2골이나 넣었던 델가도라는 외국인 공격수 역시 백업으로 밀렸는데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측면 자원인 다나카 선수와 조르디 크룩스라는 외국인 선수가 한 골씩 넣어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골 결정력, 특히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감각이 살아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시미즈와의 홈 경기에서 극장골로 역전승을 거뒀고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면서 원정에서 오히려 평균 득점이 늘어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 피투카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주전 수비수 김민태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중원과 수비 쪽에서 누수가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가시마이기 때문에 이 측면을 공략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마가 올 시즌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와일러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4-4-2 포메이션을 활용을 하면서 여전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미사오 겐토 선수가 중앙 수비 포지션으로 나서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우에다 아야세, 스즈키 유마, 아라키 료타로라는 공격 3총사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가시마가 자랑하는 특유의 공격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직전 경기 쇼난전에서 쇼난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에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후쿠오카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라인을 상당히 내리면서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시마가 후쿠오카의 역습에 상당히 고전을 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상승세와 경기력, 팀의 액면가만 보자면 가시마 쪽으로 기우는 매치라고 보여지지만 후쿠오카의 올 시즌 경기력을 고려하면 리스크가 충분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후쿠오카가 득점력이 상당히 저조하지만 기대 득점만큼은 J리그 최상위권을 달릴 정도로 공격 작업 자체가 상당히 위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다음에 롱패스를 활용한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운 것이 후쿠오카의 공격 패턴이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우에다 아야세나 스즈키 유마, 아라키 료타로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력 자체가 상당히 살아나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비 상황에서 쇼난전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출했던 약점이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의외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가시마와의 맞대결에서도 후쿠오카가 1승 1무 패배가 없는 건 역시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3경기 모두 역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선제 실점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후쿠오카의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력이 상당히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만약 후쿠오카의 역습에 가시마가 선제 실점을 또다시 한다면 이 다른 경기들처럼 쉽사리 역전을 하는 것은 힘들어 보이는 매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사간도스와 사포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간도스가 J리그에서 5무로 무자비 2위고 사포로가 6무로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무자비 대 무자비의 맞대결인 만큼 단통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땡기는데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2실점밖에 하지 않아서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고 직전 후쿠오카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수비력은 상당히 좋지만 득점력이 꼴찌입니다. 3골밖에 넣지 못해서 J리그에서 득점력이 가장 안 좋은 것이 사간도스이고 삿포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승 3무 2패로 조금은 열세이지만 지난 2월달의 컵대회 홈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리그 최다 연무가 3연무이기 때문에 현재 2연무 중이라는 점에서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3연속 무승부가 나올 만한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주전 수비수 황석호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사간도스가 자랑하는 이 3백 수비가 조금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주전급 미드필더인 시마카와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는 것이 사간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뽑고 있기 때문에 삿포로의 측면을 공략해야 되는 사간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득점력이 가장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키타 유키 선수와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가 각각 한 골과 0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간토스가 고전하고 있는 것이 구단 경영난으로 인해서 올 시즌 개막 전에 공격 자원들을 대거 이적을 시켰습니다. 야마시타 케이야 선수를 비롯해서 사카이 노리요시, 히구치 유타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팀을 떠났기 때문에 공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박일규 골키퍼를 필두로 해서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여전히 짠물 수비는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개막 후 6연속 무승부로 J리그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치 세리에 A로 따지자면 최근에 무승부를 연이어서 캐고 있는 이 제노아 같은 느낌이 나고 있는데 어쨌든 사포로가 지난 시즌 막판부터 계속해서 무승부를 거두고 있는 이 대표 무자비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개막 후 7연무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라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친 사포로이고 홈에서 3무, 원정에서 3무, 나란히 이 3무씩 캐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아라노 타쿠마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주전 공격 자원인 오가시와 선수와 코로키 신조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올 시즌 개인기 드리블 패턴이 강력한 사포로인데 카네코 타쿠로 선수의 드리블 돌파가 좋고 이 브라질 용병 루카스 페르난데스 선수 역시 드리블이 좋기 때문에 확실히 이 두 선수의 개인기 드리블에 의존을 하는 공격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하일로 페트로비치 감독 체제에서 J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 사포로이고 이 압박을 병행을 하는데 특징적인 것이 중앙 수비수들까지 변칙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급부로 중앙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 사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올 시즌 J리그 무자비 2위 사간도스와 무자비 1위 삿포로의 대결답게 하나만 찍으라면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포로의 경우에는 이미 개막 후에 6연속 무승부로 J리그 신기록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7연속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의 경우에는 올 시즌 앞두고 주요 공격 자원들이 대거 이적을 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다만 그래도 박일규 골키퍼를 필두로 특유의 짠물 수비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사포로가 쉽게 사간도스의 골문을 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페트로비치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것이 사포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호전성이 수비 상황에서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포로의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들이 변칙적으로 전진하는 움직임을 가져갔는데 그 반대급부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간도스의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는 1등이지만 득점은 꼴찌이기 때문에 사포로에 실점은 하지 않으면서 득점도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포로 역시 공격 상황에서 카네코 타쿠로의 드리블 돌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단순 드리블 패턴으로는 사간토스의 짠물 수비 블록을 뚫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팀 최근 맞대결에서 적지 않은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팽팽한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성남과 김천 상무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 직전 수원FC 원정에서 무려 4골을 몰아치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했습니다. 김천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3승 4무 3패로 상주 상무 시절부터 상당히 팽팽했던 면이 있고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1승 중이라는 점에서 첫 2연승을 거둘 수 있을까라는 의문감이 있습니다. 수비수 이지훈 선수와 최진묵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대체 자원이 있는 상황이고 미드필더 이재원 선수와 권순영 선수가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공격수 뮬리치 선수가 수원전 득점을 포함해서 올 시즌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전성수라는 젊은 공격 자원 역시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남의 올 시즌 특유의 3백 수비가 흔들린 것이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북 출신의 수비수 김민혁 선수가 수원FC전에서 데뷔전을 치르면서 수비 쪽에서 무게감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속 무승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올 시즌 홈에서는 2승 1무 0패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0승 2무 2패로 승리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김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수비자원인 정현철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핵심 미드필더인 고승범 선수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수원전에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수비수 정승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최근에 코로나19 양성이 떴었지만 수원전에서 바로 복귀를 해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조규성 선수가 또다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부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김천 상무의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으면서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고 핵심 미드필더 고승범이 코로나19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고승범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중원에서 상당히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수원FC를 상대로 무려 4골이나 몰아치면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상승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북 출신의 수비수 김민혁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무게감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김천이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경기를 살펴보면 상대의 측면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 공격에서 제공권의 문제를 드러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이 직전 수원전에서 세트피스와 측면 크로스를 활용해서 상당히 좋은 공격력을 보여준 것을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의외로 김천이 성남의 측면 공격이나 세트피스 공격을 막아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김천이 만약에 고승범 선수가 돌아오고 권창훈 선수가 선발로 복귀를 한다면 여전히 화력적으로 우위에서는 김천이기 때문에 올 시즌 원정 첫 승을 성남을 상대로 가져갈 확률도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것 같습니다. 10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우라와 레즈와 시미즈의 경기인데 우라와 레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 레즈가 사포로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라와 레즈는 홈발을 받는 팀인데 올 시즌에도 홈에서는 2승 1무 1패로 원정에서의 0승 1무 3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미즈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4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지만 지난 11월 시미즈와의 홈 경기에서는 0대1로 덜미가 잡힌 바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우라와이고 세트피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올 시즌 하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를 살려야지만 시미즈를 상대로 쉽게 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용병 3인방이 정상 가동이 되면서 경기력이 상승한 우라와 레즈이고 공격수 카스퍼 주커 선수를 비롯해서 측면의 데이비드 모베리, 중앙 수비수 알렉산더 쇼르투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복귀를 하면서 우라와가 공수에 걸쳐서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스파르타 프라 출신의 모베리라는 측면 자원이 드리블 돌파가 상당히 좋아서 측면에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가시마 원정에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5경기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지만 울산 현대에서 이적한 공격수 오세훈 선수가 아직까지 데뷔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미즈가 최근에 2001년생 공격수 스즈키 유이토 선수가 2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확실히 용병 자원들의 활약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오세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루패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것이 시미즈이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나오는 팀을 상대로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을 하고 있지만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득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시미즈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주요 용병 자원들이 선발 라인업으로 복귀한 우라와 레즈가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라와가 홈발을 받는 팀이고 시즌 초반에 부진한 성적을 보여줬지만 공격 쪽에 카스퍼 주커, 모베리, 수비 쪽에 쇼르투 선수가 선발로 들어오면서 공수에서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스파르타 프라 출신의 모벨이라는 측면 자원이 상당히 돌파력이 좋기 때문에 측면에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2001년생 공격수 스즈키 유이토 선수가 2골로 고군분투를 하고 있지만 우라와에 비해서 핵심 용병자원들의 활약이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산현대 출신의 공격수 오세훈 선수 역시 아직까지 데뷔전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미즈가 공격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라와가 올 시즌 세트피스가 주요 득점 루트인데 시미즈가 세트피스 실점이 한 골로 준수하고 무엇보다 시미즈의 최대 약점인 측면 수비를 공략함에 있어서 우라와가 측면 크로스 패턴 득점이 한 골밖에 없다는 점은 시미즈로서는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지난 시즌 우라와가 홈에서 시미즈에 패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 이 경기는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지만 용병 자원들의 퀄리티에서 월등하게 앞서는 우라와 레즈가 한 수 위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우라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나고야와 쇼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고야 승리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고야가 직전 간바 오사카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하면서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 경기에서는 1승 2무 0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공격력 자체가 너무나도 좋지 못한 것이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용병 공격수 스비에르 축구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약해져 있는 것이 나고야이고 그래도 용병 마테우스 선수가 한 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사간도스에서 야심차게 영입을 한 사카이 노리요시라는 공격수는 여전히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화력 자체가 약해져 있는 것이 나고야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쇼난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3승 2무 1패로 근소하게 우위가 있지만 두 차례나 무승부가 있었다는 점에서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쇼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흐름으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직전 산푸이로와의 홈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홈과 원정에서 나란히 0승 1무 2패로 시즌 첫 승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전 수비수이자 미드필더인 다나카 사토시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주전 미드필더 하타 타이가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과 실점 패턴을 봤을 때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가장 많은 실점인 4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쇼난이 측면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쇼난으로서는 나고야가 올 시즌 측면 공격에 있어서 득점이 딱 한 골로 저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쇼난이 충분히 수비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즌을 앞두고 베테랑 미드필더인 나가키 류타와 요네무토 타쿠지를 영입을 했는데 이 베테랑 미드필더들이 원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기동력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쇼난의 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의 주전 골키퍼를 맡았던 타니 코세이 선수와 임대 계약을 연장을 한 것은 고무적이었는데 올 시즌 리그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경기도 없기 때문에 타니 코세이 선수의 선방 능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수 마치노 슈터 선수가 혼자서 2골을 넣어주고 있지만 베테랑 브라질 공격수인 웰링턴 선수는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쇼난 역시 나고야 못지않게 빈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양팀 모두 올 시즌 공격 쪽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서 저득점 무승부도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체급으로 봤을 때 나고야가 유리한 경기이고 특히 홈에서 다부진 나고야를 생각했을 때 나고야 승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해도 나고야가 지난 시즌 공격을 이끌었던 용병 스비에르 초크 선수가 시즌 초반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 또다시 측면의 마테우스 선수에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마테우스 선수가 시즌 한 골로 부진하기 때문에 나고야가 굉장히 빈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간도스에서 영입을 한 사카이 노리요시 선수 역시 나고야에서는 아직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쇼난의 경우에도 공격수 마치노 슈토 선수가 이 2골이나 넣어주고 있지만 이 선수 외에 이렇다 할 공격 자원이 없고 특히 웰링턴이라는 용병 공격 자원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수비력이 급상승하는 나고야를 상대로 득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쇼난이 올 시즌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 4실점이나 하고 있지만 나고야가 올 시즌 측면에서 만들어낸 득점이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쇼난의 골문을 열기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나고야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서울과 강원의 경기인데 서울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2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5경기 2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포항 원정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올 시즌 홈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는데 아직까지 홈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강원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5무 3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매치업이고 지난 시즌 역시 1승 2무 1패로 상당히 팽팽했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지동원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주전급 부상의 이탈은 없습니다. 공격수 조용욱 선수와 나상호 선수가 나란히 2골씩 넣어주고 있지만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FC 서울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강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경기 1승 1무 3패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는 경기 내용은 좋았지만 아쉽게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는 2승 3패로 승리가 2번이나 있었지만 원정에서는 0승 2무 0패로 아직까지 원정 승리는 없는 것이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은 시즌을 앞두고 주전 미드필더 한국영 선수와 공격수 고무열 선수가 장기 부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공백이 여전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용병 공격수 디노라는 공격수를 영입을 해서 디노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부상을 당하면서 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노 선수의 공백까지 공격 쪽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김대현 선수와 양현준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 두 선수의 기동력을 활용한 역습이 상당히 날카로운 것이 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디노 선수가 빠진 가운데 이 공격수 이정엽 선수가 7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정엽 선수가 최전방에서 살아나야지만 강원이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전술 상성적으로 원정팀 강원이 해볼 만한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서울이 왕성한 전방 압박을 가하는데 그 반대급부로 수비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직전 포항전에서도 포항의 수루 패스 한 방에 기성용이나 오스마르 같이 발이 느린 서울의 수비진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의 경우에는 최용수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비 후에 역습에 능한 팀인데 최근에 공격수 디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것은 아쉽지만 이 젊은 자원인 양현준과 김대원 등의 빠른 자원들을 활용한 기동력 있는 역습이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포항전에서 서울이 오히려 포항의 전방 압박에 굉장히 고전한 모습을 보였는데 강원이 지난 전북전에서 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전북을 상대로 압박을 가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외로 강원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압박을 펼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강원이 압박 카드를 들고 나온다면 서울이 포항전에서 압박에 고전을 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 강원이 압박을 가해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팀 맞대결 전적에서 상당히 팽팽한 무승부가 많았고 강원이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데다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서울이 올 시즌 2연무가 최다 연무였는데 현재 1무 중이라는 점에서 2연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2연패가 없었는데 현재 1패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사이좋게 패턴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서울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포항과 수원FC의 경기인데 포항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이 2승 2무 1패 5경기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고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올 시즌 홈에서는 한 차례밖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1무라는 점에서 홈에서의 시즌 첫 승을 노리고 있는 것이 수원FC전 마음가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시즌에 3전 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수원FC만 만나면 강했던 것이 포항이고 그 과정에서 공격수 임상엽 선수가 수원FC를 상대로 5골을 몰아치면서 킬러 면모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주전급 부상전이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것이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상엽과 허영준이 3골씩 넣고 있는 가운데 영입 공격 자원인 완델손과 모세스, 김승대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공격 카드도 상당히 늘어난 것이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복이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남과의 홈경기에서 성남에게 무려 4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3대4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 성적을 비교해봤을 때 원정에서 1승 1무 3패로 조금은 패배가 늘어나는 것이 수원FC이고 핵심 플레이메이커 무릴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공격 쪽에서 상당한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신 공격수 김현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성남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김현뿐만 아니라 라스 선수까지 성남전에서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수원FC가 부족함이 없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수 이승우 선수가 성남전에서 시즌 2호 골을 신고를 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2경기에서 실점이 무려 7골로 수비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무릴로, 라스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빠지면서 김도균 감독이 이 3백 체제에서 수비의 안정감을 꾀하는 전술로 재미를 봤는데 최근에 주요 공격 자원들이 돌아오면서 오히려 수비는 헐거워지고 있는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감독, 전술, 상성적으로 포항의 김기동 감독이 수원FC의 김도균 감독의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 포항이 수원FC 상대로 3전 전승을 거뒀다는 것은 김기동 감독이 수원FC 축구에 대한
맞춤 전술이 잘 짜여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포항의 김기동 감독의 경우에는 올 시즌 전북에게도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최근에 상대 전적에서 우위가 있는 팀을 상대로는 확실히 맞춤 전술로 우위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원FC가 라스, 양동현, 김현 핵심 공격자원들이 모두 부상해서 돌아왔고 이승우가 시즌 2호 골을 넣으면서 이 공격력이 상당히 살아나고 있지만 최근에 두 경기에서 실점이 7골로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항은 이승모 제로톱 전술이 화력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최근에 용병 자원인 완델손과 모세스가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고 이 라인 브레이커 김승대 선수까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수원FC 킬러 임상엽과 올 시즌 상무에서 전역 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허용준까지 고려를 한다면 포항 역시 수원FC를 상대로 전혀 화력적으로나 공격적인 카드에 있어서 밀릴 것이 없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양팀 공격 및 선수단 퀄리티가 비슷하다고 보여지지만 이 감독의 전술과 상승적인 부분에서 포항이 근소한 우세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포항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7억 5천만 원이 이월된 승무패 17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취합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제2리그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최대한 분석 내용을 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